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태어난 그 생일달을 기준으로 운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편안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12달 가운데 그 1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. 음력으로 그 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가장 추운 계절에 태어났지만은 그 운세의 어떤 활발한 그런 전개 과정을 보면 마치 그 푸른 대나무를 연상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추위에 그 굴하지 않는 그런 푸른 대나무의 기상을 아주 많이 닮아 있죠. 1월달 생일인 분들의 가장 큰 그 특징은 그 순도 높은 그런 정신세계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보시는 분에 따라서 그 고상한 기품이나 또 인품으로 표현들을 하시는데요. 저는 그 순도 높은 정신세계의 그 기운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. 흔하지 않은 아주 깊은 그런 정신세계의 소유자들이 아주 많죠. 제가 대나무에 비유했습니다마는 대나무는 그 엄밀하게는 그 나무라기보다는 그 풀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대나무는 그 나이테가 없죠. 수명이 아주 긴 그 풀이 되는 거죠. 그 수명이 뭐 몇십 년씩 되다 보니까 정작 그 대나무 꽃을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. 또 아무나 볼 수 없는 바로 그런 귀함이 1월생 분들의 그 정신세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전해져 오기로 이 대나무꽃의 그 열매는 봉황의 그 먹이가 된다고 하니까요. 이 과거로부터 아주 그 특별한 그런 의미 부여를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한겨울에 출생한 1월생들은 마치 그 운명도 그런 그 범상치 않은 그런 기운이 그 운세에서 항상 영향을 준다고 봐야죠. 추위를 이겨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한겨울에는 모든 그 생명이 성장을 멈춘 시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실제로는 아주 치열하게 내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시기로 보셔야 합니다. 그래서 1월생인 분들은 굉장히 그 생각이 깊고 또 사색적이고 또 언행이 아주 신중한 경우가 대부분이죠. 이것이 그 특징으로 그 1월생들의 그런 성격과 또 행동에서 그대로 또 나타난다고 봐야죠.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또 다른 1월생들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. 남자나 여자나 또 어느 띠든지 간에 보면은 그 행동이 좀 사례가 아주 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추위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? 예를 들어 식물을 예로 든다면 그 푸른 성장을 멈추고 또 휴식 기간에 들어가는 그런 휴지기만을 뜻할까요? 겉모습만 보면 그리 보일 수도 있지만은 또 속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오히려 아주 그 속으로는 분주한 그런 활동의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그 활동으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다른 계절과 다르게 그 속에서, 내면에서, 또 땅 속에서, 또 뿌리에서, 또 내적인 그런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것만 다른 거죠. 다이아몬드를 예로 들어볼까요? 그 결정체가 더욱 단단해지고 또 영롱한 그런 빛을 띠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는데요. 예를 들어 그 시베리아의 그 영구 그 동토지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. 1월달이라는 그런 추위의 그런 계절이 주는 의미를 이 다이아몬드에 응용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 영구 동토지대에서 그 동토 밑에서 그 자신의 빛을 더 아름답게 지키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요. 결국 그 빛나는 보석을 만드는 것은 혹한의 그 추위가 되는 셈인데요. 이런 것처럼 그 1월생은 다른 생월과는 좀 다른 아주 강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. 1월생 가운데는 그 사람들이 좀 진국인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. 이것 역시 그 자연과 또 오행의 이치를 좀 살펴보면 또 쉽게 이해가 잘 되는데요. 겨울에는 모든 나무들이 뿌리로 물을 전부 내리게 되죠. 가지와 또 잎에 있던 그런 수분이 뿌리를 향해서 몰려 있는데요. 기운도 마찬가지죠. 겉으로 드러난 그런 가지나 잎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런 뿌리로 전기의 그런 에너지가 내려져 있다는 것은 사람의 대입을 해보면 결국 신중하고 또 지혜로운 어떤 그런 내성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내면에 소유한 그런 정신세계의 그런 창고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. 이런 깊이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인해서 1월생들은 그 주관적이거나 또 감정적이지 않습니다. 아주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또 실사구시의 그런 성격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러다 보니 그 살면서 그 감정 실린 어떤 의사결정보다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그런 판단과 또 의사결정을 선호하고요.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실수가 살면서 좀 적은 이유이기도 합니다. 투자를 한다든지 또 사업을 한다든지
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서 실수가 아주 적은 편이죠. 일월생들은 그 자신들의 특성이 이러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변하지 않는 그런 신뢰를 아주 중요하게 판단을 합니다. 신용을 지키지 않는 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그런 칼 같은 그런 결단력도 일월생의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. 또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면이 아주 강합니다. 일월생들의 그 재물 운수는 앞서 그 설명해 드린 대로 식물이 그 뿌리를 통해서 그 가득 물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연상해 보시면 또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.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으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재물복이 아주 큰 경우가 많습니다. 재물을 겉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월생들은 그 투자에 있어서도 눈에 드러나기 쉬운 그런 현금 투자보다는 눈에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동산 투자라든지 좀 단기 투자보다는 좀 장기 투자를 선호하기도 합니다. 앞서 설명한 대로 신중한 그런 사고가 몸에 밴 그런 탓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했듯이 그 재테크나 또 재물을 지키는 그런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. 금융업이나 운수업,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일월생들이 많고요. 또 수사관이나 검찰, 또 법조계 등도 그 일월생의 그 기질과 아주 잘 맞는 그런 분야라고 보셔야 되겠죠. 자신의 일에 그 타인이 간섭하는 걸 아주 싫어하고요. 또 자신의 일에는 좀 지나치리만큼 아주 완벽주의자 성격도 보이기 때문에 남들은 좀 모르는 스스로 좀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고요. 또 어떤 과제가 좀 주어지면 그것이 좀 완수될 때까지 좀 전력 투구하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. 적당주의보다는 지나친 집중으로 인해서 건강에 좀 자신이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요. 일월생은 항상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겠죠. 자기 일의 그 완벽주의자들은 그 남 모르는 그런 고민도 있는 법이니까요.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울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생일달로 보시면 됩니다. 사물이란 현상을 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좀 큰 시각으로 보는 편이 아주 강하고요. 또 정의감이 아주 강해서 때로는 그 타인의 일도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도와주는 그런 경향도 상대적으로 아주 많습니다. 이런 면 때문에 가정지향의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배우자와는 종종 또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일월생의 재물 운수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. 같은 재물이라도 좀 가치가 다른 그런 재물 운수가 일월생에게는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. 이것이 그 일월생의 가장 큰 또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. 앞서 그 다이아몬드 결정 얘기해드렸습니다만 그 최상으로 다이아몬드가 다듬어지고 또 그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그 추위 속에 땅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. 고생을 안 하고 또 처음부터 모두 잘 사는 사람은 없죠. 일월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그 다른 생일달처럼 초년에는 좀 고생을 하죠. 또 한 번 들어오는 이런 재물이 좀 거의 사라지지 않고 잘 저장되는 그런 경향이 1월달 생일인 분들에게 아주 강합니다. 그래서 그 작게 모아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아주 믿기지 않을 만큼 큰 규모의 큰 덩치의 그런 부를 이루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그러나 여기에서 1월달 생일인 분들이 그 재물 관련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는데요. 자신이 그 원리 원칙에 맞게 또 철저히 그 객관적이고 또 치밀하게 재물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까 평소에 좀 실수가 적은 그런 탓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원칙이나 어떤 가치관이 있다면 하나의 또 법처럼 또 고수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.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받아들임과 또 변화에 대해서는 좀 태생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 본다면 좀 4차 산업의 그런 새로운 어떤 조류에 편승 또 탑승하는 것보다는 이제껏 좀 자신이 경험적으로 확인한 좀 안정된 옛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. 바로 이런 면만 시대의 흐름과 추세의 융통성 있는 그런 타협의 어떤 시작 또 새로운 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까지 1월생이신 분들이 겸비하고 또 놓치지 않는다면 더 큰 어떤 재물발복으로 해서 아주 좋은 운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겠죠. 1월생의 그 재물복을 저는 마르지 않는 재물복으로 표현을 합니다. 저장되어 있는 그런 재물이라 더 그런데요. 땅속에 저장된 이 재물은 샘물에 비유해도 똑같습니다. 땅 밖에 있는 샘물은 그 증발도 쉽게 될 텐데요. 이 땅 밑의 재물은 그 증발이 쉽게 되지 않죠. 또 식물에 비유하면 그 뿌리를 통해서 그 내려져서 저장되어 있는 이런 수분은 그것이 단지 그 수분의 역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 그것은 그 식물 성장에 꼭 필요한 각종 그 영양분 자체를 의미한다고 봐야죠.
이런 이유로 인해서 식물도 겨울철이 되면 그 영양분이 뿌리로 내려와서 그 뿌리의 그 영양분이 농축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. 많게는 그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10배, 20배, 또 30배 이상 그 뿌리와 또 줄기의 그 영양분이 차이가 난다고 하죠. 재물운수의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죠. 성품이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그런 1월생인 분들의 그 재물운수는 그 내용도 마치 그 속에 그 영양분을 가득 저장하고 있는 겨울철 그 식물의 뿌리처럼 10배, 20배, 또 내용적으로 더 탄탄한 그런 재물운을 암시한다고 보셔야죠. 오행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. 오행의 시기로 좀 살펴보면 이 겨울의 시기는 그 물의 오행입니다. 이 물이라는 것은 자신의 영양분을 봄의 그 식물이나 또 나무에 주면서 또 상생의 그런 오행 기운을 만드는데요. 저는 1월생 여러분들이 그 주는 것보다는 좀 받는 그런 오행 작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. 오행상 이 물은 금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게 되죠. 또 금의 오행은 계절로는 가을입니다. 또 1월생과 아주 잘 맞는 늘 그 1월생들에게 힘을 주고 또 에너지를 주는 그런 오행 관계는 가을철 생일을 갖고 있는 분들 잘 주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1월생이신 분들에게는 이 가을의 생일인 분들과 아주 잘 맞을 수가 있죠. 이성관계나 친구 또 사회관계 모두 포함해서요.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1월달 생일인 분들의 그 운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